오비탈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을 보시면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주고 있고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전자 수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부 다 나열을 해볼게요. 먼저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리튬에서 1개, 그리고 베릴륨에서 2개입니다.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은 전부 다 2개고요. 16족부터는 이 p오비탈이 하나씩 차기 시작하죠. 그래서 3, 4, 5로 들어갑니다. 홀전자의 경우에는 외웠다시피 10, 1, 2, 3, 2, 1, 0이고 원자가 전자수는 1, 2, 3, 4, 5, 6, 7, 0입니다. 그럼 먼저 원자가 전자분의 홀전자 수를 볼 건데요. W는 요 값이 1이죠. 표에서 지금 1인 값은 1분의 1, 리튬밖에 없습니다. W 확정이 되었고요. X를 보니까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은 여기 14족에 4분의 2밖에 없죠. X도 확정. 그 다음에 Y랑 Z를 보는데 일단 W에서 저 A 값은 1이겠죠? 리튬이니까. 그럼 Y는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인 겁니다. 일단 요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전자수 중에서 전자가 두 개인 오비탈 수가 2인 놈은 3분의 1 붕소했죠. Y는 여기로 들어가고 그럼 Z는 남은 6분의 2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가 Z. 그럼 기억을 볼게요. 먼저 A는 1이니까 맞는 보기고요. 니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비교해라. Y는 붕소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개입니다. 1s, 2s, 그리고 2p의 하나죠. X는 Y에다가 2p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4개. 그럼 얘는 틀린 보기고요.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Z는 16족이니까 2p에 4개여서 4. X는 14족. 그럼 2p에 2개 들어갔으니까 2개입니다. 그래서 2배가 맞죠. 답은 3번이에요. 33번을 보시면 X는 2죽이라고 했고요. 바닥 상태입니다. 먼저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가 1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값은 좀 외우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의 경우에는 값이 1인 애들을 외웠는데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 사이에서 저 값이 1인 녀석은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X는 지금 2죽이라고 하잖아요.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 이 중에서 2죽이는 탄소밖에 없으니까 X가 탄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구하라는 걸 보니까 X-의 전자 배치를 고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닥 상태라 했죠. 일단 X는 탄소니까 X-는 탄소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온 이 구조를 그리면 됩니다. 원래 탄소는 바닥 상태에서 1s에 전자가 꽉 차 있고 2s도 꽉 차 있고 이 p오비탈은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 바닥 상태에서는 남은 이 p오비탈 이쪽에 전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죠. 34번을 보시면요. 일단은 홀전자 수를 주고 있고 저런 복잡한 분수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우선 나열을 할 건데 홀전자 수는 잠깐 좀 나중에 나열하기로 하고 이 복잡한 형태, 이 형태를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모값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경우에는 2주기에서 00, 1, 2, 3, 4, 5, 6이 되고요. 3주기는 66, 7, 8, 9, 10, 11, 12가 되죠. 분자의 경우에는 2주기에서 리튬이 하나, 베릴륨은 2s까지 전자가 꽉 차게 되면서 2개. 그래서 13족도 2개, 14족, 15족도 2개이죠. 그 다음에 16족부터는 2p오비탈이 하나씩 꽉 차게 되면서 3, 4, 5가 됩니다. 3주기의 경우에는 나트륨 5개, 마그네슘 6개. 그 다음에 13족부터 15족까지는 6, 6, 6이 되겠고 16족부터 3p오비탈이 하나씩 꽉 차게 되면서 7, 8, 9입니다. 그럼 먼저 X를 보시면 X는 요 값이 10분의 7이죠. 전체 나열한 표를 보니까 10분의 7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X가 확정이 됐죠. Y의 경우에는 값이 6분의 5인데요. 6분의 5는 어디 있는지 보니까 2주기 18쪽에 하나, 그리고 3주기 1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구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위를 보니까 Y는 홀전자의 개수가 1입니다. 일단 2주기 18쪽 네온은 홀전자 수가 0개, 그리고 3주기 1쪽의 나트륨은 홀전자 수가 1개니까요. Y는 나트륨인 거예요. X는 구해놨으니까 이 A값도 찾아보겠습니다. X는 지금 3주기 16쪽 황이죠. 그럼 홀전자 수는 2개입니다. A값은 2인 거죠. Z만 마무리 해볼게요. Z는 분수값이 1이고요. 홀전자 수는 2개입니다. 일단 이 분수값이 1인 애가 누구누구인지를 좀 볼게요. 먼저 2주기에서는 2분의 2가 있겠고요. 3주기에서 넘어가시면 6분의 6,
마그네슘이 있겠습니다. 이 둘 중에서 홀전자의 개수가 2개인 놈을 고르면 돼요. 그럼 2주기 14주기인 탄소가 되겠죠. 전부 다 구했습니다. 기억, A값은 3이 아니라 2죠. 니은, X, Y, Z 중에서 3주기는 X, Y로 2가지 맞습니다. 디귿, S 전자수는 Z가 총 4개, Y는 5개여서 Y가 더 큽니다. 그럼 답은 2번이겠죠. 그 다음 35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번은 발화상태 WXYZ라고 했고 원자 번호는 8번부터 14번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원자 번호 8번은 산소이고 14번은 규소니까요. 이 안에서 W부터 Z까지를 대응시키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볼게요. 첫 번째 1번 조건에서 X, Y, Z, W 모두 홀전자가 존재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홀전자 수가 0인 녀석들은 제외를 하면 되겠죠. 2번 조건을 보시면 전기음 성능은 W가 가장 크고 X가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갈게요. 일단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X, Y, Z에서 2대 2대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일단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걸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2개인 오비탈 수가 총 3개죠. 그럼 플로린은 4개, 네온은 5개가 되고요. 나트륨은 내려가서 5개, 마그네슘은 6개, 알루미늄, 규소는 다 6개입니다.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나열을 하고 보니까 2대 2대 1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합이 6, 6,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Z는 2주기 16족 산소라는 걸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X랑 Y는 둘 다 값이 6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중에서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떤 거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1번 조건을 잠깐 볼게요. 1번 조건에서 모두 홀전자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홀전자가 빵개인 놈을 먼저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럼 2주기에서 18족인 네온이 제외가 되고 3주기에서는 2족, 마그네슘을 제외해야겠죠. 이래놓고 보니까 X와 Y는 알루미늄과 규소 중에서 하나씩이 대응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전기음 성노는 X가 가장 작다라고 돼 있어요. 전기음 성노는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X가 알루미늄, Y가 규소여야지 전기음 성노가 X가 가장 작겠죠. 그래야지 X가 가장 왼쪽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X는 알루미늄, Y는 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W를 볼 건데 W는 전기음 성노가 가장 크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Z가 지금 산소니까요. W는 Z, 산소보다도 전기음 성노가 허여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후보는 플로린밖에 없습니다. 다 했으니까 한번 선지 볼게요. 우선 기억, Z는 2주기 원소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이온만 지르면 Y랑 X랑 W 중에서 누가 더 크냐? X랑 W는 등전자 이온이죠. 그럼 W가 더 큰 겁니다. 틀렸고요.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전하를 구해라. Y가 X보다 주기는 같은데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런 Y의 유효액전하가 더 크겠죠. 디귿은 맞는 말. 답 4번으로 내시면 돼요. 36번을 보시면 원자 번호가 주어져 있고 이런 분수값을 상대값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 분수값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전자수를 나열해 볼게요. 근데 2주기나 3주기나 홀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나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홀전자수는 10, 1, 2, 3, 2, 1, 0이고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0입니다. 이거는 2주기나 3주기나 값이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나열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선 이 값이 6대 3, Y와 Z에서 2대 1이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조합이 1과 4분의 2밖에 없습니다. 그럼 Y는 실제값으로는 요 값이 1, Z는 실제값으로 요 값이 2분의 1인 거겠네요. 그리고 위에를 보니까 Y와 Z는 원자 번호가 3 차이 납니다. 한번 제가 일단 Y는요 지금 요 상대값으로 되시는 값이 실제로는 1인 거니까 2주기 1쪽 또는 3주기 1쪽입니다. 근데 만약에 Y를 2주기 1쪽이라 가정한다면 원자 번호가 3번이 돼요. 그럼 X의 원자 번호는 0번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건 모순입니다. 따라서 Y는 2주기가 아니라 3주기 1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Y는 나트륨이 되면서 M값은 11로 들어가죠. 그럼 X는 원자 번호가 8번이 되면서 산소인 거고 Z는 원자 번호 14번이어서 규소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도 구해볼게요. 우선 저 기억은 상대값이니까 먼저 실제값을 구해볼게요.
산소는 16쪽이죠. 그러면 요 6분의 2 자리겠네요. 표에서. 그래서 기억은 실제값으로 3분의 1입니다. y를 보니까 상대값이 실제값보다 6배 더 커요. 그럼 기억은 3분의 1에다가 6을 곱해서 2가 되는 겁니다. 선지로 내려갈게요. 먼저 동그라미 기억은 1이냐? 2니까 틀렸고요. 홀선자수는 x가 2개, z도 2개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기율표상의 그림처럼 생각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게 좋아요. 일단 x는 주기율표상에서 대충 이쯤에 있다고 치면 y, 나트륨이 왼쪽 아래에 있을 거고 z는 y보다 좀 더 오른쪽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요. 그래서 x, y, z 중에서 가장 큰 게 x가 됩니다. 그리고 y와 z 중에서는 z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z가 더 큰 거죠. 대성관계는 그럼 맞게 나열이 되었네요. 니은디귿 맞는 보기여서 답은 5번으로 내시면 돼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7번을 보시면 원자 번호는 각각 8부터 15 중 하나에 따라 돼 있죠. 8번은 산소고 15번은 인이니까 산소와 인 사이에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S 전자수를 볼게요. A라고 돼 있고 X에서 A이고 Z에서 A네요. 일단은 값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좀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Y도 보니까 Y는 P전자수가 A인 거네요. 체크를 해두고요. 맨 아래줄을 보니까 S 전자수분의 P전자수가 X는 1, Y와 Z는 B로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가 좀 해결이 되겠군요. 저희가 S 전자수분의 P 전자수 요거는 좀 외워놨었죠. 우선 첫 번째로 S분의 P가 1로 같은 녀석은 전체 주기율표에서 산소와 마그네슘이었습니다. OMG로 배웠죠. 그 다음에 S분의 P가 2분의 3인 녀석들은 총 3개 있었습니다. 2주기의 네온, 3주기의 인, 4주기의 칼슘이었죠. 그래서 네피, 카라고 외웠어요. 그럼 지금 표를 보시면 Y와 Z가 이 S분의 P 값이 같습니다. 그럼 가능한 케이스는 두 가지죠. 1로 같거나 2분의 3으로 같거나. 먼저 1로 같을 때를 보시면요. Y와 Z가 이 값이 1이 되면서 X랑도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S분의 P가 1로 같은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산소와 마그네슘. 그래서 세 개가 전부 다 1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1이 아니라 2분의 3인 겁니다. B 값을 알았죠? B는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Y와 Z는 일단 후보군이 산소부터 인까지니까요. 네온, P, 네온, 인, 칼슘 중에서 네온과 인이 가능한 후보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서 누가 네온이고 누가 인인지를 찾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Y를 네온이라 가정하고 Z를 P라고 가정할게요. 하나 더, X는 이 S분의 P 값이 1이니까요. X는 산소 또는 마그네슘일 겁니다. 일단 Y를 네온, Z를 인이라 가정했을 때 Y에서 이 A 값은 6이 됩니다. 그럼 Z도 이 A 값이 6이란 거네요. 실제로 E는 근데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6개가 맞습니다. 아직까지 모순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X도 A 값이 6이어야 돼요. 그럼 산소와 마그네슘 중에서 S 전자수가 6개인 건 마그네슘이니까요. X는 마그네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전혀 모순이 안 나왔으니까 제대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잘 푼 거니까 바로 선지로 내려가시면 돼요. 선지 볼게요.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Y와 Z는 같은 주기이냐? 다르죠.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Z가 총 6개, X는 총 3개입니다. 그럼 2개가 맞으니까 답은 3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어떻게 가정을 했는데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모순이 안 나와요. 그럼 그냥 맞게 가정을 했다 생각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모순인 케이스를 증명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장에서는 맞는 케이스로 가정을 했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연습을 한 단계니까 한번 모순인 케이스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나서요. 이번엔 거꾸로 Y를 인, Z를 네온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요 A 값이 Y에서 9가 되겠죠? 이는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9개니까요. 그럼 Z에서 Z의 S오비탈 전자수가 9개란 말이 됩니다. 하지만 네온은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4개죠. 그래서 모순이 나와요.
따라서 y와 z는 인 네온이 아니라 네온과 인이었다 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긴 한데 시험장에선 이런 걸 증명할 시간에 하지 말고 다음 문제 풀러 가시는 게 맞습니다. 38번을 보시면 x, y, z에 대해서 이러한 표를 주고 있어요. 우선 이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좀 해결을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x는 s 전자수가 4개입니다. 그 말은 일단 x가 2주기란 거겠네요. 그리고 2주기에서도 리튬은 s 전자수가 3개죠. 그래서 x는 리튬은 아니고요. 베릴륨 이상의 원자 번호를 가질 겁니다. 그렇죠. y를 보니까 y는 s오비탈 전자수가 6개입니다. 그럼 우선 3주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치만 3주기에서도 나트륨은 s오비탈 전자수가 5개예요. 그래서 적어도 마그네슘보다는 원자 번호가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 놓고 이 아래에 있는 분수 형태를 나열하겠습니다. 우선 분모,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경우에는 2주기에서 2로 시작해서 2, 3, 4, 5, 5, 5가 돼요. 3주기에서는 6이죠. 6, 6, 7, 8, 9. 그 다음 16조부터는 9, 9, 9로 일정합니다. 분자 값을 볼게요.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죠. 10, 1, 2, 3, 2, 1, 0이고 3주기도 마찬가지로 10, 1, 2, 3, 2, 1, 0이에요. 그럼 먼저 x를 볼게요. x는 2주기 베릴륨 이상인데 그 중에서 2분의 1인 값을 갖는 게 누구냐를 보니까 4분의 2밖에 없습니다. x는 그래서 탄소로 확정이 되었죠. y는 3주기에서 마그네슘 이상의 원자 번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값이 3분의 1이어야 합니다. 분수값이요. 그런 거는 지금 9분의 3밖에 없죠. y는 15족, 인이네요. z를 보니까 z는 아무런 정보 없이 분수값이 4분의 1이다. 이것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z 같은 경우에는 굳이 s오비탈 전자수를 알 필요 없이 4분의 1이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시면은 실제로 전체 나열표에서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 거는 8분의 2밖에 없습니다. z는 한 번에 확정이 되는 거죠. 선지를 볼게요. 기억, x는 탄소가 맞습니다. 니은, z는 3주기가 맞죠. 맞는 보기고요. 디귿, 원자가 전자수는 y가 총 5개, z는 4개여서 y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39번 볼게요. 39번은 2, 3주기 x, y, z라고 했고 기억과 니은이 각각 s와 p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기억 니은을 대응시켜줘야겠죠. 마지막으로 원자 번호에 대해서 y가 x보다 크다라고 정보를 줬습니다. 이것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표를 볼게요. 우선 기억과 니은 중 한 놈은 s오비탈, 한 놈은 p오비탈인데요. 어쨌든 간에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s냐 또는 기억이 s인지 기억이 p인지에 따라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는 바뀌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표에서 주고 있는 정보는 s 전자수와 p 전자수의 비율 값이에요. 근데 표를 자세히 보시면 x와 y에서 값이 같습니다. 우리 근데 수업 시간에 s분의 p 값에 대해서 암기를 좀 했었죠. s분의 p는 1로 같은 게 5와 mg, 2분의 3으로 같은 게 네피카였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x와 y를 보시면요. 3분의 2란 값으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에 이 2분의 3이 거꾸로 뒤집혀서 3분의 2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p인 거고 기억이 s인 겁니다. 그리고 x와 y는 네피카 중 하나인 거고요. 위에 발문을 보시면 x, y, z는 2주기 또는 3주기라고 했어요. 그럼 네피카 중에서 칼슘은 빠지는 겁니다. x와 y는 각각 네온과 인 중 하나. 그리고 원자 번호가 y가 x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y가 인인 거고요. x는 원자 번호가 더 작은 네온인 거겠죠. z만 볼게요. 일단 지금 x와 y를 나열을 굳이 하지 않고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남은 건 z 하나밖에 없죠. z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막 나열을 다 하기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한번 z를 1대1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z는 지금 보니까 5분의 3이에요. 만약에 실제로 z의 분자값이 3이고 분모값이 5였다면 모순입니다. 그러면 z의 s오비탈 전자수가 3개라는 건데 발화 상태에서 s오비탈 수가 3개면은 리튬입니다.
왜냐면 1S에 2개, 2S에 1개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분자값이 3일 시에 분모값은 5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0개가 되죠. 그래서 분자가 3, 분모가 5인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각각 두 배에서요. 분자가 6, 분모가 11 때를 볼게요. 이때를 보니까 일단 S오비탈에 전자가 6개 들어있는 거네요. 그럼 Z는 3주기가 될 거고 P오비탈에는 전자가 총 10개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2P오비탈에 6개, 3P오비탈에 4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Z는 3P에 4개 들어있는 황인 거예요. 검사를 해보시면 실제로 황은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6개가 맞습니다. 잘 구한 거죠. 그럼 Z는 황으로 확정. 선지로 가볼게요. 일단 기억, 2주기 원소를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X밖에 없죠. 한 가지가 맞습니다. 니은, X는 홀전자수가 빵개입니다. 틀렸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Y가 5, Z가 6이죠. Z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보기여서 답은 1번입니다. Z는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Z에 대해서. 지금 Z를 10분의 6이라고 두니까 정체가 확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분모 분자를 2배가 아니라 3배 했을 땐 어떨까? 한번 볼게요. 만약에 분자가 3배에서 9, 분모가 15였다면 Z의 S오비탈 전자수가 총 9개라는 얘기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2주기, 3주기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최대 6개까지입니다. 그래서 9개인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가능한 Z의 경우가 10분의 6일 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Z는 황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65번 가겠습니다. 65번을 보시면요. 그림은 수소원자의 오비탈, 가나다라의 이러한 값을 그래프로 주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로축을 보니까요. n 플러스 l 값을 주고 있네요. 우리 근데 n 플러스 l 값은 좀 외우고 있죠. 먼저 가를 보니까 n 플러스 l이 2입니다. 전체 오비탈에서 n 플러스 l 값이 2인 거는 ES밖에 없어요. 가는 바로 ES로 확정인 거죠. 그럼 ES에서 이 세로축, Y축 값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ES는 n이 2, 그리고 L과 ML 값은 0. 그래서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은 1로 나옵니다. 그럼 이 6이란 상대값은 실제값으로 1인 거죠. 그러면 8이란 상대값은 실제값으로 3분의 4가 되겠고요. 9는 실제로는 2분의 3인 거예요. 12에 대해서는 실제값이 2인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나와 다는 잠깐 스킵하고 라를 볼 거예요. 라를 보시면요. n 플러스 l 값이 4입니다. 우리가 근데 n 플러스 l 값이 4인 거는 3p와 4s 중 하나라고 알고 있죠. 만약 라가 4s, s 오비탈이었다면 n 값이 4인 가운데 l은 0, ml도 0이어서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이라는 게 l, ml 소거돼서 n분의 n이 되고 결국 1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s 오비탈은 항상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 값이 1로 일정해요. 근데 지금 나, 다, 라 얘네 셋을 보시면요. 전부 다 실제값이 1이 아닙니다. 1보다 크죠. 이 말은 결국에 나다라는 s 오비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결국 p 오비탈인 거겠죠. p 오비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라의 경우에는 p 오비탈이니까 3p가 돼요. 그리고 3p는 n 값이 3, 그럼 분자는 n3, 그리고 l 값은 1이죠. 그러면 실제값이 3분의 4이기 위해서는 ml 값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라는 3p의 0짜리인 겁니다. 나를 보시면요. 나는 우선 n 플러스 l이 3인 p 오비탈이니까요. 2p예요. 다도 마찬가지로 2p입니다. 나는 n이 2, l 값은 1이니까요. 전체 분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ml 값이 플러스 1이어야 합니다. 다는 ml 값이 0이어야 해요. 이렇게 해서 가부터 라까지 전부 다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선지로 가볼게요. 먼저 기억, 나는 3S이냐? 아니죠. P오비탈 2P입니다. 니은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여라. 먼저 발문에 수소원자라고 돼 있으니까요. 수소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의 값에만 의존을 합니다. 가와 다는 주양자수 값이 2로 같죠. 그럼 에너지 준위가 같은 게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ml 값은 가가 0, 라가 0이죠. 같네요.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될 거예요. 66번을 보시면 질소 원자에 대해서 이러한 표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n 플러스 l 값은 나열을 잠깐 하기 전에 1대1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는 n 플러스 l 값이 1이네요. 그럼 가는 1s로 확정인 거죠. n 플러스 l이 1인 건 1s 오비탈밖에 없습니다. 확정이 되었고요. 나를 보시면 나와 다는 n 플러스 l 값이 3으로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2p 또는 3s란 얘기겠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2p와 3s는 좀 케이스가 많으니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질소 원자라는 말이 있으니까 애초에 3s는 탈락이에요. 질소는 발화 상태에서 2p까지밖에 전자가 안 차니까요. 3s는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우린 그래서 가는 1s라고 확정을 했으니까 1s는 건너뛰고 2s, 2p에 대해서만 이 n분의 2l 플러스 ml 플러스 1값을 나열해 줄 거예요. 우선 2s는 n 값이 2, l과 ml은 0이니까 2분의 1이고요. 2p 오비탈은 n 값이 2, 그리고 l 값은 1이니까 2l 플러스 1 값이 3입니다. 그럼 결국에 3 플러스 ml이 분자인 거죠. 먼저 ml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분자가 2, 그럼 ml이 0일 땐 3, ml이 플러스 1일 땐 4입니다. 나는 이 p 오비탈 중에서 요 분수값이 1인 놈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얘는 2p의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는 지금 보시면요, 일단 2p 오비탈인 건 알겠는데 아래 분수값이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x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다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나를 보니까 분수값이 2분의 1입니다. 나라는 걸 보니까 2분의 1인 녀석은 2s밖에 없어요. 그럼 라는 2s 오비탈. 여기서 x값이 나오겠군요. 2s 오비탈은 n 플러스 l이 2입니다. x는 2인 거죠. 그럼 다는 이 p 오비탈 중에서 x, 즉 분수값이 2인 걸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2p의 플러스 1짜리입니다. 다 구했으니까 선지 가볼게요. 기억, x는 2가 왔습니다. 리은, ml 값은 가가 0, 가가 플러스 1이니까 다르죠. 디귿,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라. 질소 원자니까요, 이 p 오비탈인 나가 2s 오비탈인 라보다 에너지가 큽니다. 디귿은 틀린 말. 답은 1번이에요. 67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줄은 n 플러스 l이 2인 전자수라고 합니다. n 플러스 l이 2인 오비탈은 2s밖에 없어요. 결국에 2s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줄은 n 플러스 l이 3이네요. 그럼 얘는 2p와 3s에 있는 전자수를 합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n 플러스 l이 4니까요. 요거는 3p와 4s의 전자수를 합한 개수를 구해라. 그 소리죠. 볼게요. 우선 x를 보니까 2s의 개수가 a고 2p와 3s의 전자수는 b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b가 0이 아닌 이상, 즉 b가 양수인 이상 발화 상태에서 a 값은 무조건 2여야 돼요. 왜냐하면 x 원자에서 요 b 값이 0이 아니라 양수란 말은 결국 이 p 오비탈과 3s 오비탈의 전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발화 상태에서는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있으면 2s 오비탈은 전자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자동으로 2가 돼요. 그러면 표를 채웠을 때 y는 요쪽 a가 2로 들어가죠. 그럼 y를 보시면요, y는 3p와 4s의 전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2s, 2p, 3s의 전자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2b란 값이 8로 확정입니다. 그럼 b는 4인 거죠. x에서 b 값은 4로 들어갑니다. 그럼 먼저 원소를 대응해 볼 건데 x는 2p와 3s의 전자수를 합했을 때 4니까요. 2p에 4개 있는 거예요. 따라서 2p에 4개인 산소야. y는요, 3p까지가 2개 차 있는 겁니다. 그럼 y는 3p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14족 규소인 거죠. z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 b 값이 4예요. 그럼 z는 3p 오비탈에 3p에 전자가 4개 있다는 얘기죠. 3p에 4개인 건 황입니다. z는 황. 확정이 됐죠. 선지를 볼게요. 기억, b는 2A냐? 맞습니다. 니은, x는 원자가 전자수가 6개, z도 6개입니다. 같은 거 맞죠? n-a인 전자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n-l 값이 2인 거는 2s 오비탈과 3p 오비탈입니다.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만약 외우지 못했다면 이제 생각하면서 하면 되죠.
1s부터 2s, 2p, 3s, 3p, 4s에 대해서 n-l 값이 얼마인지 나열하셔도 됩니다. 그럼 1, 2, 1, 3, 2, 4인 거니까요. n-l이 2인 거는 2s와 3p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n 플러스 l과 n-l 값은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보니까요. z의 경우에는 2s에 2개, 3p에 4개니까 총 6개고 y는 2s에 4개, 3p에 2개, 2s에 2개, 3p에 2개, 총 4개입니다. 그럼 2분의 3분인 게 맞으니까 답은 5번이에요. 68번 보겠습니다. 68번은 학생 A가 그린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돼 있죠. 보니까 1번 조건 싸움 원리에 어긋난다. 그 말은 결국에는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오비탈에 전자가 꽉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두 번째, 파울리 베타를 만족한다.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갔다는 얘기고 전자가 2개 들어있을 때 그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다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1번을 보시면요. 일단 전자수가 총 7개여야겠죠. 보시면은 1번은 전자수가 2개, 3개, 5개, 6개, 7개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싸움 원리를 어긋나는지 보니까 ES에 전자가 하나밖에 안 찼는데 건너뛰고 2P로 갔죠. 그럼 얘는 싸움 원리를 어긋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도 만족하고 있죠. 답은 1번이겠네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2번을 보시면 2P 오비탈에서 파울리 베타를 만족 안 합니다. 틀렸죠. 근데 이제 싸움 원리는 그럼 어긋나느냐? 보시면요. ES 오비탈의 전자가 아직 다 안 찼는데 2P로 넘어갔으니까 싸움 원리에 어긋난다. 1번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전자수는 7개가 맞고 근데 파울리 베타를 만족하지만 싸움 원리를 만족해요. 얘는 아예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 순서대로 전자가 잘 차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1번 조건 싸움 원리에 어긋난다는 걸 만족 못해서 탈락입니다. 4번을 보시면 1S와 2S에서 파울리를 만족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닌 거고요. 5번을 보시면 전자수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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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총 8개입니다. 애초에 질소의 전자 개수인 7개를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5번은 틀립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인 거죠. 69번을 보시면 원자 번호가 연소계라고 했고요. 2, 3주기 원소입니다. 그때 이러한 그래프를 주고 있어요. 우선 원자 번호가 연속인데 원자 번호가 가로축에 있죠. 그러면 원자 번호는 A, B, C, D, E 순인 겁니다. 그렇고요. 세로축이 뭔지 보니까 X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Y는 홀전자 수입니다. 그럼 일단 저거를 나열해 볼게요. 먼저 X 값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X 값은 이 주기에서 리튬이 1, 베릴륨이 2, 그 다음에 2, 2, 2, 3, 4, 5고요. 3주기에서는 좀 아래다가 쓰겠습니다. 3주기에서는 나트륨이 5, 마그네슘이 6개, 그 다음에 6, 6, 6이 되고 7, 8, 9겠죠. Y 값은 2주기 1쪽 리튬에서 1, 0, 1, 2, 3, 2, 1, 0이 되겠고 3주기도 1, 0, 1, 2, 3, 2, 1, 0입니다. 그럼 지금 X와 Y의 차이의 절대값을 씌운 값, 결국 X와 Y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0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2, 그 다음은 1, 0, 1, 1, 3, 5가 돼요. 절대값 X-Y가요. 3주기에서는 4, 6, 5, 4, 3, 5, 7, 9가 되네요.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나열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잘 안 돼요. 볼게요. 우선 A, B, C, D, E는 원자 번호가 연속이면서 세로축 값이 위, 아래, 위, 아래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요. 결국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3에서 5로 커지고 5에서 4로 작아지고 4에서 6으로 커지고 6에서 5로 작아지고 이 구간밖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부터 E가 여기 사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해결됐죠? A가 플로린, B가 네온, C가 나트륨, D가 마그네슘, E가 알루미늄인 겁니다. 그럼 기억을 보시면 B의 홀전자 수가 2개냐, B는 홀전자 수가 0개죠. 틀렸고요. 원자만 지르면 E가 10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주기율표상에서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디귿, 이온만 지름을 비교하라. 이온만 지름은 등전자 이온에서 A가 D보다 더 큽니다. 디귿 맞으니까 답은 2번으로 내시면 돼요. 70번을 보겠습니다. 70번은 이러한 그래프를 주고 있고요. 나열을 해야겠죠. 우선 해볼게요. 저는 먼저 이 홀전자 수를 나열하기보다 세로축, 이 분수 형태를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분수 형태가 복잡한 만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좀 확정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주기는 분모값이 3, 그 다음은 4로 쭉 유지가 되고 3주기에서는 5, 마그네슘부터는 쭉 6입니다. 분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인데 리튬은 1, 베릴륨 2, 그 다음에 2, 2, 2, 16쪽부터 3, 4, 5죠. 3주기에서는 5, 6, 6, 6, 6, 7, 8, 9입니다. 그럼 x를 보시면 저 값이 2분의 1인데요. 2분의 1인 거는 잘 보시면 4분의 2가 총 4개 있죠. 이렇게 4가지가 2분의 1이란 값을 가집니다.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홀전자 수가 1인 걸 고르면 돼요. 2족부터 14족까지 있는데요. 15족까지 있는데요. 2족은 0, 13족은 홀전자 수가 1개, 14족은 2개, 15족은 3개니까 x는 13족인 겁니다. x 확정을 했고요. y를 보시면 4분의 3이죠. 4분의 3은 애초에 이 주기에 16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홀전자 수를 굳이 이용하지 않고도 확정을 했죠. 그럼 일단은 이 홀전자 수를 검산용으로 쓰시면 돼요. y는 16족 산소니까요. 실제로 홀전자 수가 2개인 게 맞습니다. z를 보시면 저 세로축 값이 1이에요. 1은 2주기에서 4분의 4가 있고 3주기에서 6분의 6이 4개나 있습니다. 좀 후보가 많네요. 근데 이 5개의 후보지 중에서 홀전자 수가 3개인 건 3주기 15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Z는 3주기 15족으로 확정인 거죠. 다 했으니까 선지를 볼게요. 기억, Y의 원자가 전수 4개이냐, Y는 16쪽이니까 6입니다. 니은, X와 Y는 같은 주기가 맞죠. 디귿, P 오비탈 전자수는 Z가 총 9개, X가 총 2개니까요. 1개니까요. 3배가 아니라 9배가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내시면 돼요.